우와, 진짜로 여기까지 오네? 어느 늦은 여름밤 서울의 한강공원, 손에 무언가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미국인 여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있는 한국인 일행을 바라보는데요. 과연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슈미트입니다. 저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취리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눈부신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저는 취리히에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 밀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바로 한국에 다녀온 뒤로 바뀐 제 식당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식당 운영이 꿈이었던 저는 어렵게 오픈을 했지만 생각한 것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고 맛있게 요리해도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한산한 식당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국 배달 시스템 세계 최고 라고 크게 쓰여 있는 광고였어요. 광고 속 배달원들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서울의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정말 저렇게 빠를까? 라고 생각했어요. 문득 배달을 통해 식당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가게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건 광고니까 많이 과장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손님도 없고 해서 식당을 일찍 마감하고 집에 가려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바로 제 친구 소피였어요. 소피는 어릴 적부터 친한 동네 단짝인데 현재 스위스 유명 회사에서 마케팅 기획부에서 일하는 유능한 인재였죠. 엘리자베스, 한국에 같이 가볼래? 소피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피는 항상 충동적이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평소에 뭐든 하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 저와는 달리 소피는 즉흥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재밌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서 저는 소피와 함께하는 시간이 항상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했는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배달 광고를 떠올렸고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결심했죠. 평범하지만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던 저에게 소피의 제안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출장 전 미리 조사를 마친 소피는 한국은 스위스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해서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이라는 소피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저는 이 놀라운 도시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우리는 며칠 만에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지만 소피와 함께라서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엄청난 규모와 사람들로 가득한 공항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광활한 터미널과 첨단 시설,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는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한국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다채로웠어요. 높은 빌딩,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네온 사인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저는 이곳이 스위스와는 달리 얼마나 역동적인 도시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뒤 우리는 한국의 첫날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사실 스위스에서는 배달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매번 직접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사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배달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설레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배달 시스템을 빨리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소피는 유튜브로 검색해서 쉽게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주문을 넣는 법을 금세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음식이 도착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유튜브로만 봤던 한국 분식인 떡볶이와 김밥이었어요. 약간 맵기는 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에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서울의 활기찬 아침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길을 재촉하는 모습,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상점의 음악 소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첫날의 계획은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먼저 명동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다양한 상점들과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안내 표지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에 빠져들었죠. 다양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가서 호떡을 처음으로 맛보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스위스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명동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남산타워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고 소피가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모습과 그 너머로 보이는 산들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자연과 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또 한 번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죠.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음식이 도착하는 시간이 정말 빨랐어요. 샤워를 다 끝내기도 전에 벌써 배달이 오더라고요.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처럼 그 맛과 포장 상태도 정말 최고였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며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이틀째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배가 고파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와 크로와상을 배달 주문해 보기로 했어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15분도 채 안 되어 배달원이 도착했어요.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크로와상의 향기가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소피와 저는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정말 감탄했어요. 그리고 음식의 종류마다 배달 속도가 약간씩 틀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점점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감탄하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날은 소피가 컨퍼런스에 가야 하는 날이어서 저는 숙소에서 쉬면서 저녁에 서울 구경을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슬슬 배가 고파서 이번에는 좀 더 고난이도 음식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몇십 분 동안 검색하고 난 뒤에 특이해 보이는 족발과 보쌈을 주문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에 유명한 족발집이 있다는 글을 보고 그곳에서 배달을 시켰죠. 역시나 음식은 금방 도착했고 저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제공되는 족발과 보쌈의 맛에 흠뻑 빠졌습니다. 처음 볼 때는 이상해 보였는데 씹다 보니 쫀득한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단순히 음식의 배달이 아니라 음식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이 다 돼서 숙소로 돌아온 소피가 밥을 먹었냐고 묻길래 저는 자랑스럽게 남은 족발과 보쌈을 가리키며 배달시켜 먹었다고 하자 저더러 한국에서 몇 년 지낸 사람 같다고 농담을 해서 한바탕 웃었죠. 그날 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계획대로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한강공원은 서울 사람들의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공원 곳곳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까지. 저는 한국의 일상 속에서 배달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돗자리를 대여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주문을 했죠. 한강공원에 배달존이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배달존은 편리하게 배달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공원 곳곳에 마련된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배달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도 연락이 와서 배달존을 찾아갔는데
정말 배달원이 한 손에 음식을 들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와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며 정말 놀랐죠. 한강공원에서도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글들과 사진을 보며 그냥 사람들을 끌기 위한 단순 광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제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배달존이라는 지정된 장소가 있어서 음식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려면 직접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간편하게 배달을 시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죠. 그래서 더욱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혁신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달존이라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지. 정말 한국인들은 천재임에 틀림없다고 소피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돗자리로 돌아갔죠. 그렇게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치킨은 정말 최고였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국의 생활 방식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저를 보며 웃음이 나더라고요. 서울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생활 방식과 스위스의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어요. 특히 배달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죠.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배달 가능하다는 사실이 매번 놀라웠어요. 스위스에서는 보통 음식을 먹고 싶으면 직접 식당에 가거나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달 서비스는 있긴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배달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원하는 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고 그것도 굉장히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음식들도 쉽게 배달받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태국 본토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특정 음식점에서만 배달이 가능해서 선택의 폭이 좁은 편인데 한국 배달은 모든 면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와 신선한 크로와상을 배달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이런 일상을 며칠 후엔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슬프더라고요. 한 번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배달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배달 문화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된 저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치, 비빔밥,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했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배달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은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달 음식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그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스위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생활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컨퍼런스에 다녀온 소피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는 첨단 기술의 도입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주문하고 실시간으로 배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도 곧 도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의 배달 문화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너무 기대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배달 경험을 통해 저는 배달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간과 신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배달 기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고객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간의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식당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식당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스위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배달 시스템을 제 식당에 접목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스위스에서 인기가 많은 메뉴들을 배달 서비스에 맞게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좋아하는 엘플러 마그로넨과 필레드 페르세를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은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죠. 특히 엘플러 마그로네는 크림과 치즈, 감자, 그리고 바삭한 양파를 곁들인 스위스의 전통 파스타 요리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았어요. 또한 필레드 퍼치는 신선한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로 만들어져 고객들에게 신선한 맛을 제공했죠. 도시락 배달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제 식당은 빠르게 유명해졌어요. 지역신문이나 SNS 그리고 고객들의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죠. 고객들은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스위스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스위스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한국의 배달 문화를 접목한 덕에 식당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배운 배달 시스템 덕분이었죠.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제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접목한 덕분에 제 식당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저는 날마다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배달 광고 그리고 한 번의 한국 방문의 경험이 제 인생과 제가 가진 전부인 망해가던 작은 식당에 새로운 활기를 주었어요.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처럼 저도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배달 시스템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